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슈카TV입니다. 오늘 매크로 리서치에서 다룰 내용은 중국의 신용위기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비관론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비관론 속에는 사람들의 흥미를 돋돌아주는 자극적인 내용과 요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 폭락, 부동산 시장 붕괴, A 대기업 파산과 부도, 단어만 봐더라도 매우 자극적이고 흥미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과 언론에서 중국의 신용위기를 많이 다루고 있고 이 주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언론이나 중국 비관론자는 중국이 당장이라도 붕괴할 것처럼 이야기하며 자극적으로 기사를 내보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당장 중국의 신용위기가 닥쳐서 중국 경제나 금융시장이 붕괴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신용위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22일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인 칭하이 주정부 투자그룹이 달러화 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를 못 갚아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만기 3억 달러 규모의 역외 달러화 표시 채권 이자 상환에 실패를 했고 이는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의 첫 디폴트 사례입니다. 국유기업의 디폴트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중국의 신용위기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기업의 디폴트 추이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약 225억 위안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하반기 약 4배의 수준 증가한 887억 위안 달러의 중국 기업의 디폴트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1월 기준으로는 약 77억 위안 수준이며 이를 단순 평균으로 가정하여 추정해보면 2019년 상반기 중국의 디폴트 금액 예상은 약 45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2018년 하반기부터 중국 기업들의 디폴트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렇게 증가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2018년 상반기로부터 격화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하여 중국 기업의 경영 악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2018년 미국의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정책 기조로 인하여 기준금리가 상승하고 회사채 금리가 인상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리파이낸싱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과거 중국 기업이 디폴트가 발생하면 중국 정부가 많이 원조를 해주었었는데 지속적으로 중국 기업이 디폴트가 발생하자 중국 정부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부실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실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를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2018년부터 중국 디폴트가 급격하게 증가된 가장 큰 이유이고 중국의 신용위기와 금융위기가 더욱더 부각된 이유입니다. 중국 기업의 회사채 구조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미만 회사채는 약 26%, 그리고 3년 이내는 약 27%로 3년 이내 단기채가 약 5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향후 1년에서 3년 이내에 회사채 절반가량의 만기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며 중국 기업의 디폴트 규모와 가능성이 1년에서 3년 내에 가장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 기업의 회사채 구조 중에서 풋옵션 구조 회사채 규모입니다. 풋옵션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조기 상환 청구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채가 만기가 3년인데 채권자가 원하는 경우 3년 이전, 만기 이전에 조기 상환할 것을 채권을 발행한 기업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청구권입니다. 중국 기업의 풋옵션 구조 회사채 발행이 2018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약 6천억 위안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풋옵션 구조 회사채 발행이 증가하는 이유는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신용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풋옵션 구조를 통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제 중국 기업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느끼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신용 위험을 피할 수는 있지만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신용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의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중국의 크레딧 디폴트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이 풋옵션 구조도 사실 한몫하고 있습니다. 2018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는 유동성 축소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기준금리가 상승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이런 채권 가격의 하락을 피하고 금리 인상에 따라 동일 위험에서 더 높은 금리를 취하기 위해서 채권 투자자들은 자산 리밸런싱을 실시합니다. 이는 즉 이제 중국 기업에 투자한 채권 투자자들이 자산 리밸런싱과 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가격에 따른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 풋옵션 행사를 증가시켰고, 채권자들의 풋옵션 행사가 증가하게 되자 갑작스러운 중국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2019년 현재는 미국의 연준도 다소 매파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디레버리징보다는 유동성 확대 기조의 스탠스로 전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이제 세 가지 이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중국 신용 위기 발생의 가장 큰 세 가지 이유가 조금씩 이제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2018년 발생한 중국의 디폴트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 채권 발행 전체 규모에서 약 0.65%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글로벌 평균의 약 2% 수준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다소 이제 중국 기업의 채무 불이행이 증가하고 있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고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국 신용 위기는 조금 더 당장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조금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이 조금 완화되었기 때문인데,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그 부분을 연착륙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와 전 세계적으로 조금 동조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중국 정부의 디레버리징 부작용에 따른 인식 변화입니다. 중국은 2019년 1월 지급 준비율을 100bp이나 하면서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 대출 창구 3개월에서 1년 만기 대출 구조를 개편을 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완화시키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도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은 중국의 신용 위기를 다소 완화시켜준 부분이고, 가장 큰 이제 이유는 미국과 유럽 전 세계적으로 이제 디레버리지 기조 완화를 축소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중국 기업의 리파이낸싱 여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중국발 신용 위기, 금융 위기가 대두된 가장 큰 이유 세 가지가 전 세계적인 디레버리징 동조와 유동성 확대 정책 부분과 맞물리면서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도 아니고, 중국은 이제 부채 위험이라는 거대한 위험을 시한폭탄을 따안고 있고, 그게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힘들지 않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이런 이제 중국을 옹호하는 입장도 아니고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중국에 대한 비관적인 관점을 조금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제 처음 이제 매크로 리서치를 준비해봤는데 처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설명드리기 조금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도 많고 어설펐지만 조금씩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지겨우실더라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츠카TV였습니다.